대한민국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그룹 SK.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가치를 정확히 내다본 두 사람이 있었으니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입니다. 두 사람의 경영 스타일에는 아주 특별한 DNA가 흐르고 있다는데요. SK그룹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는 뭘까요? 반도체, 정보통신, 에너지 등등 많지만 최근에는 ESG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룹 경영 체질 전반을 혁신해온 아주 중요한 경영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SK그룹 ESG 경영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그 시작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국의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바꾼 SK임업. 때마침 11월 1일이 SK임업 창립일이라고 하네요. 50살을 맞은 SK임업. 생일 축하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선친이시죠. 최종현 선대 회장은 1972년 서해개발 주식회사, 지금의 SK임업을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산업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전국 곳곳에 민둥산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최종현 선대 회장은 국토 녹지화와 친환경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황무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임야 매입이라는 명목하에 부동산 투자를 한 건 아니냐고요? 최종현 선대 회장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도권에서 아예 먼 황무지들로만 골라 매입했다고 합니다. 천안, 충주, 영동 등 총 4,100헥타르의 임야는 호두나무와 자작나무 등 고급 화려수로 촘촘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반세기 동안 조성한 숲은 현재 서울 남산의 40배 크기에 달합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기업형 조림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도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이 SK임업을 통해 SK와 대한민국 ESG 경영의 단초를 열었다면 최태원 회장은 한 차원 더 높은 ESG 경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부자가 대를 이어 ESG 경영에 주력하는 그야말로 찐 ESG 패밀리인 겁니다. 우선 최 회장은 강원 고성군의 황폐지에 자작나무 등 25만 그루를 심어 조림 청정 개발 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림 사업으로 복구된 숲이 흡수한 온실가스를 측정해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는 사업인데요. 이는 2013년 UN 기후변화 협약의 최종 인가를 받아 국내 최초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이 됩니다. 또 해외에서도 조림 사업으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K-포레스트 위상을 높여가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임업은 50년의 세월 동안 조림 기업에서 더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ESG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ESG 경영 DNA를 똑같이 타고난 최종현, 최태원 회장이 진정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넷제로 경영입니다. 넷제로란 배출하는 탄소량은 줄이고 제거하는 탄소량을 늘려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SK그룹은 2030년까지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를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의지는 충주 인등산에 새겨졌는데요. 그린포레스트 파빌리온 전시관을 통해 친환경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 탄소 감축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전력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플라스틱 생태계를 만들어 탄소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국내 기업 최초로 아리백 가입을 선언한 것도 ESG 경영 실현의 일환이었습니다. SK는 경영의 모든 것을 철저히 ESG 관점으로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죠.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경영 마인드 속 두 번째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1974년 사재를 털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세계적 수준의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학비뿐 아니라 모든 생활비 일체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또 장학사업은 IMF와 세계금융위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돼 현재까지 장학생 4,000명, 박사 820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려면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나무를 심고 가꾼 수익으로 장학 사업을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인재를 잘 키워서 SK에 입사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SK의 장학 사업은 귀국 후 SK 입사라는 조건이 아예 없었습니다. 일절 부업을 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한다는 전제 조건만 있었다고 하네요. 1970년대 일요일 아침마다 가족들을 TV 앞에 모이게 했던 프로그램, 장학 퀴즈를 기억하시나요? 이 방송도 SK의 대표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장학 퀴즈의 단독 광고주였던 SK는 2,300여 회가 방영된 현재까지 50년 동안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인재를 통한 성장, 이 말은 최태원 회장에게도 확고한 신념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해왔는데요. 2012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MBA 과정을 카이스트에 개설했습니다. 또 연세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과 손잡고 ESG 경영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강의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글로벌 학술 포럼들을 개최하면서 ESG 경영과 지정학적 이슈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세기의 시간 동안 최종현 선대 회장은 희망을 담은 나무를 심었고 최태원 회장은 울창한 숲으로 가꿨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비결이 나무와 인재였던 SK의 클래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기업 이익은 처음부터 사회의 것이라는 SK의 신념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회적 가치들을 창출하게 될지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